여기는 헤레헤난이라는 해변이고요. 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미냑에서 한 오토바이로 30분 거리에 있고요. 저희 끝에 이제 뭐 비치클럽이나 바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아니 저기 있는 바에 가고 싶은데 가려면 아니 물을 건너야 되네. 아 씨. 얼마나 깊지 이거? 안 깊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트라이. 짱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바에서 되게 재밌게 생긴 칵테일이랑 감자튀김 시켰습니다. 메뉴를 딱 봤는데 새로운 기주를 쓰는 거를 보고, 뭐 기주만 새로운 게 아니라 다른 리큐르나 부가적인 것도 다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거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많이 쓰는 거겠죠? 내 주문 똑바로 받은 게 맞나? 이거 맛이 너무 보득한데? 얘네 럼은 맛이 이렇게 보드카 맛이 나나? 감튀는 맛있네. 제가 아껴놓은 비장의 무기가 있죠. 자, 이게 뭐냐, 시가입니다. 시가. 자, 시가는 쉽게 생각해서 겉담으로 하는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배긴 담배인데 메커니즘이 아예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담배는 들이 마셔서 그 연기가 폐로 넘어가죠. 그래서 폐에서 니코틴이 흡수가 됩니다. 우린 그걸 속담이라고 합니다. 겉담은 연기가 폐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 잠그고 그냥 빨아요. 빨고 입 안에만 연기를 머물고 내뱉는 걸 겉담이라고 합니다. 시가는 그런 방식으로 피는 거예요. 조그만 시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이거 상자에 쌓여있어서 봤는데 이거 까면 저 다 찼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고, 그리고 시가는 굉장히 오래 핍니다. 자, 겉담이라고 설명드렸죠. 얘는 중독이 없습니다. 물론 중독 요소의 주범인 니코틴은 얘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일반 담배보다. 왜냐면 일단 물리적인 양도 물리적인 크기도 더 클 뿐더러 담배 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담배에 화학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그 담뱃잎의 역한 냄새와 맛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르나 카드뮴 이런 발암물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시가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담뱃잎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처럼 그런 캡슐 담배 있죠. 뭐 예를 들어 맨솔 아니면 뭐 과일 향 맛 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담배 맛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좀 더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좀 연하다, 향이 좀 더 고급스럽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시가가 싸요. 일단 일반 담배도 싸고요. 그저껜가 서핑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왜 인도네시아인들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일단 싸서 그렇대요. 제 첫 번째 이유는.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싸요. 시가를 딱 보시면 라벨이 있고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라벨과 먼 쪽, 가까운 쪽은 원래 이렇게 둥그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숙소에서 그냥 일부러 자르고 온 거거든요. 원래 자르고 쓰는 거예요. 커팅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커팅기로 자르면 불 붙이는 곳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빨리는지. 그러니까 빨리면 빨리거든요.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엔 라이터로 끝에 불을 붙여줍니다. 보통은 터보 라이터를 써요. 화력이 세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도 몇 번 해봤어가지고 쉽게 붙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터보로 하세요. 그거는 이제 빨든 안 빨든 불이 무조건 나오니까. 보시면 네,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넘기면 진짜 엄청 맵고 엄청 따가워요. 그냥 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걸어 잠근 다음에 빨고 내뱉는 거예요. 그냥 시가를 잡는 법은 약간 연필 잡듯이 이렇게. 또 이게 편하죠. 그냥 딱 걸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연기가 되게 매워요. 일단 담배의 메커니즘은 빨고 넘긴 다음에 그냥 내뱉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향을 즐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고 내뱉어버리면 향을 못 즐기겠죠. 그래서 천천히 코로 숨을 쉬면서 내뱉는 겁니다. 이제 속된 말로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레방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걸어 잠그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냥 코로 계속 숨을 쉬면은 그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 시가 바나 아니면 칵테일, 시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칵테일 바를 가시면 의자가 이렇게 뒤로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기가 기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의자에 앉는 거예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앞으로 숙인 거고, 라이브도 해주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보통 이렇게 쟤를 터시잖아요. 얘는 터는 거 아닙니다. 뭐 그냥 올려 두셔도 돼요. 이렇게 제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려 두시면 얘가 가서 툭 하고 떨어져요. 툭 쳐서 떨어뜨려도 되는데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다시 붙이면 되는 거고, 담배처럼 그렇게 자주 탁탁 치는 게 아닙니다. 얘는 타는데 진짜 느긋하게 피면 1시간 이상도 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시가를 필 때 무조건 위스키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무슨 식당에서 무슨 메뉴를 먹을지 본인의 선택이죠. 무슨 시가를 어떻게 필지는 본인 마음입니다. 그냥 이것만 배워도 돼요. 무조건 그러란 법이 없어요. 그냥 영화에서나 미디어에서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런 인식이 있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하얀 색깔 있죠? 이게 탄 거예요. 불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 번 빠시면 돼요. 그냥 빨고 그냥 바로 뱉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이 이렇게 다시 세게 다시 붙습니다. 빨아들인다는 건 결국에는 이 안에 산소를 묻는다는 소리니까 그냥 그 원리예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전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놀고 월요일날 1시 반 비행기니까 10시 반까지는 공항에 가야 돼서 비에젯 항공을 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야 됩니다. 하노이 이번 경유 일정은 아주 좋아요. 왜냐면 하노이 자체가 딱 중간에 있어서 4시간 타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한 4, 5시간 타고 이런 일정이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총 42일인가 43일을 해외에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언어 능력 향상엔 최고다. 이제야 이해를 했습니다. 왜인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겠죠. 뭐 그 나라에 살면 뭐 식당 가서 주문을 할 때도, 길을 찾아갈 때도, 뭐 궁금해서 찾아볼 때도 다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러한 논리라면 그 논리의 중점이 되는 근거는 반복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반복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되니까. 근데 살짝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느끼기엔. 물론 반복성이 바탕이 되긴 해요. 근데 제가 받았던 건 좀 더 그 느낌이 가까워요. 저는 일본어 회화가 가능해요. 어렸을 때 일본 방송이나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뭐냐, 제 머릿속에서 한국어, 즉 모국어랑 외국어 딱 두 개의 파트가 있다고 쳤을 때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는 외국어 파트에 속해 있긴 해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엔. 근데 일본어는 이 외국어 파트보단 모국어 영역에 좀 더 가까이 흡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일단 불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하지 않다라는 뜻은 그냥 느낌 자체가 제 것이라는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느낀 거는 현지에 와야만 제 뇌 속에 있는 외국어 파트에서의 그 언어 능력이 여기만 머무르지 않고 제 모국어 쪽 파트로 점점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피다 보면 불이 꺼집니다. 근데 물론 스타트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인위적인 과정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만큼, 제 한국어만큼 모국어 영역에 가까워질 수는 없겠죠, 인도네시아어가. 근데 그럼에도 그 한 달 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단 몇 번이라도 느끼기는 했어요.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내 중추 쪽으로.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기 와서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에 다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더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불꽃놀이하네. 아랍어를 배우면서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랍 어느 국가든 직접 가서 배우면 또 이런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실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배운 지 지금까지 총 5개월 배웠습니다. 아랍어는 2년 했거든요. 투입된 시간 대비 제가 느꼈던 친밀감이나 실력에 대해선 인도네시아가 훨씬 저에게 가깝고 효율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리 한 2, 3일 차 때는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립지가 않아. 적당히 밖에 있으면은 이제 돌아갈 생각이 날 텐데 오래 있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느낌. 발리에서의 생활이 제 계획대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제 계획대로 돌아간 건 진짜 뭐 없어요. 일단 날씨적으로 너무 더워서 그런 빡센 일정을 소화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걸 몰랐고, 여기 물가도 생각을 못했고, 아예 저는 발리는 인도네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서양인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 느낌이 안 듭니다. 막 발리 여러 번 놀러 오는 사람들 솔직히 이해 안 되긴 해요. 아니 왜? 저는 원래 목표가 있는데, 일단 기본 전제는 저는 전 세계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다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고, 만약에 내가 뭐 어느 나라를 갔다, 예를 들어 뭐 일본을 갔다, 도쿄? 근데 도쿄를 갔는데 도쿄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도시를 타투로 새기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족자카르타나 발리 둘 다 안 새기는 이유는, 일단 족자카르타라는 도시를 새기고 싶은 마음은 발리에 와서 생겼어요. 근데 제 목표는 그 나라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족자카르타를 떠나왔죠. 발리는 그냥 새기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 고추장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쌈발이라는 소스가 있으면은 발리는 케첩이에요. 근데 케첩은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인도네시아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 그리고 참고로 타투로 새기고 싶은 이유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고서 나이 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친구들을 엄청 사귀면서 맨날 같이 다니고 추억 쌓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야 될 필요성을 일단 1차적으로 제 스스로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누군가와 함께 쓸 때가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그러한 형태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즐겁다라는 거를,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러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바뀌어서. 근데 또 누군가랑 같이 하면은 이 세상에 계속 무언가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를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모순적인 자세를 취할 수는 없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잘 기억을 하고 더 남기자의 자세로 바뀐 거죠. 타투를 제 몸에 새기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제가 지우기 전까지.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일본 여행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만약 그때 타투를 새겼다면 한 6, 7년 지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타투를 보면서 그 기억이 좀 더 많은 기억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겠죠.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문신은 제 몸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그 타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기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거를 다시 회상하는 빈도의 수가 줄어든 만큼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겠죠. 그러한 것에서 근거하여 타투를 새기고 싶은 겁니다. 더 잘 기억하고 싶어서. 와, 2층도 있어요. 3층까지 있답니다. 되게 발리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쭉 한번 돌아봤는데, 여기는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크면 이런 표지판을 신기하게 럼바 써있죠. 그 다음에 진바 써있죠. 그러니까 럼, 진, 데킬라, 위스키를 따로 파는 것 같아요. 바별로 컨셉을 잡아서. 꼭대기층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컨셉이겠죠? Do you still remember the way that we felt when we were kids? Wonder if that place still exists. We lived for the moment, and fear was a stranger to our lips. I wonder if that place still exists. Yeah, we built castles